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2016년 12월 글로벌 이커머스 그룹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 본사 1층에 아마존고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상점을 열었습니다. 이 상점은 고객이 계산을 위해 줄을 서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앱으로 본인을 인식한 다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무인 스토어였던 것이죠. 기존의 무인 스토어가 셀프 결제의 형태를 띄었다면 아마존고는 계산이라는 행위 자체를 생략하는 아이디어로 무인 스토어의 형태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 스토어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캐셔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큽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직업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 또는 새로 생겨날 직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오늘의 이슈픽은 앞으로의 직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더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샘의 교육 이슈로 다 같이 픽! 앞서 아마존고의 사례처럼 단순 계산과 같이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들은 이제 컴퓨터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한국직업능률원의 초, 중 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에는 10위권에 없었던 크리에이터가 2019년에는 3위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10위권에 없었던 컴퓨터 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각각 8위와 4위에 링크되었습니다. 교사와 의사, 경찰관과 같은 전통적인 선호 직업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기준 교사의 선호 비율은 중학생이 18.1%, 고등학생이 12.1%였지만 10년 후에는 10.9%와 7.4%로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뷰티 디자이너, 프로게이머, CEO와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던 것과는 다른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선호 직업의 변화는 이미 사회 진출이 임박한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초등학생 집단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거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직업을 정하면 이를 노년기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가 바로 잡 호핑족입니다. 잡 호핑족이란 직업을 뜻하는 잡과 뛰는 모습을 표현한 호핑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첫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 이를 기반으로 여러 번 이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20, 30대 남녀 직장인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자신을 잡호핑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이직 시기를 살펴보면 1, 2년 미만이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더 놀라운 것은 3개월에서 6개월이 18.7%, 6개월에서 1년이 23.9%로 1년 미만이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습니다. 3년 이상은 7.9%에 불과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잦은 이직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일생 중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어야 하는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평생 직장의 개념은 많이 흐려졌습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지요. 결국 급변하는 사회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무대를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달라지는 직업 의식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화가 가능한 단순 업무와 같은 직업들은 컴퓨터와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일과 같은 미래 세대에는 기성세대에서는 주류가 아니었던 새로운 직업들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교육은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컴퓨터 교육은 각종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치중한 정보통신 활용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글, 엑셀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주로 했던 것이죠.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러한 기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코딩 교육, 다시 말해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뜻합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 과목 중 하나였던 정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기 위해 코딩을 통해 컴퓨터처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입니다.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검색창 하나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지식 전달 중심의 학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능동성과 민감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동성과 민감성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 교육입니다. 2017년에 열린 OECD 미래교육 2030 회의에서는 미래시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역량 중 하나로 대안 도출 역량을 뽑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합하여 기계와는 차별된 대안을 탐색하고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적 의사결정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토론, 토의 중심 수업이 강조되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쌤의 이슈픽, 오늘은 자동화로 인해 달라지는 직업시장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사회에 변화하는 직업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꼽자면 저는 민감성과 리더십의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성은 창의성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변의 작은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조율하여 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순식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회가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지식을 잘 익히도록 양육하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당분간은 따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민감성과 리더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쌤의 이슈픽이었습니다.